이 거리랑 같은 점, 이 원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니까 그 주어진 기준점으로부터 뭐 몇 미터 거리에 있다, 몇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는 이 점의 위치를 명확하게 정해 줄 수가 없죠. 따라서 또 다른 어떤 그 정보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기준 방향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세타 도가 됐던 라디안이 됐고 이만큼 돌아가 있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크기와 방향 또는 이걸 물론 이제 나중에 보다시피 이걸 정의할 수 있는 뭐 성분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위치 또는 힘도 마찬가지죠. 힘이 몇 뉴턴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근데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밀고 있는지 당기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냥 크기만 준다면은. 모멘트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멘트라는 건 회전력이죠. 돌리는 힘인데 크기는 있겠지만 이게 일로 돌리는 것, 일로 돌리는 것. 물론 이제 평면에서만 보더라도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렇게 방향이 있어야 되겠고 공간상에서 있다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이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돌아가는지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불확실성이 있게 되죠. 따라서 모멘트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의해 주기 위해서는 크기와 방향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양들을 이제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벡터 표기할 때는 익히 알다시피 위에다가 화살표를 그어줘 갖고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보통이죠. 그러니까 뭐 손으로 쓸 때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뭐 우리 책에서처럼 인쇄하는 부분에서는 볼드, 그 굵은 글씨체로 쓰는 게 보통 벡터를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벡터에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그 크기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크기는 절대값을 씌우거나 아니면 그냥 볼드 페이스가 아닌 그냥 굵은 글씨체가 아닌 그냥 보통 글씨체 이탈릭체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의 표기죠. 손으로 쓸 때는 물론 이제 이렇게 절대값 표기를 해주면 그게 크기라는 벡터의 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벡터를 표현할 때 크기와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벡터를 표기하기 그래프로 그림으로 이제 그릴 때는 이렇게 화살표로 그리게 되죠, 보통. 물론 이 화살표의 길이가 이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어떤 뭐 기준 척도가 있어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이 그림으로 본다면 이거는 4유니트의 길이가 있는 거죠. 4유니트의 길이가 있는 그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고 그리고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방향. 이 작용선의 방향이 어떤 각도의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돌아가는 위치에 있는가. 여기서는 뭐 그러니까 각도의 기준을 이 수평선으로 잡았으니까 이 수평선으로부터 20도만큼 돌아간 위치에 이 작용선이 있다는 얘기죠. 벡터의 방향이 있겠고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 이걸 이제 구분을 했는데 벡터의 센스라는 것 작용 방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화살표가 여기서 이 센스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각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이쪽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쪽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불명확할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 이 센스라는 것은 작용 방향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쪽을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이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두 가지의 의미만 줘서 크기와 방향이다. 여기서 방향이라고 이제 넓은 의미에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좁은 의미로 이 작용선의 방향이라고 얘기했는데 넓은 의미로 방향을 얘기한다면 그 향하는 방향, 그러니까 작용 방향이라고 할까요? 여기도 센스의 의미가 있는데 이 벡터의 방향이라는 것은 기준선으로부터 이만큼의 각도죠. 더1이라고 한다면은 같은 뭐 평행한 위치지만 이 벡터라 한다면은 이것은 즉
향하는, 물론 이제 기준선은 수평선 똑같은 거.